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모두 쓰이는 개념입니다. 먼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판단하는 거주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 판단을 3단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판단, 그리고 두 번째, 해외세법에 의한 거주자 판단, 마지막으로 국외 나라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른 판단, 최종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판단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국내 주소. 둘째, 180 이상의 거소입니다. 흔히들 183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큰 예시일 뿐입니다. 거주자를 판단할 때 총 10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나머지 개념은 주소라는 개념인데요. 이 주소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할 때는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1단계의 거주자 판단은요, 국내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에서 활동은 제3단계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1단계인 국내 세법에 의한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해외 활동에 대한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로는 타국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2단계 타국 거주자 여부는 납세자가 직접 증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기가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세무서에 가서 거주자 증명서를 떼거나 또는 출입국 증명서에 해외에 있는 일자가 183일이 넘으면 나라 거주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1단계에 의해서 한국 거주자가 되고 2단계에 의해서 국외 특정 국가의 거주자가 됩니다. 이때 저희들은 이중 거주자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그 나라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에서는요, 이러한 거주자를 판단하는 단계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있는지, 일상적 고소가 있는지, 그 다음은 국적, 마지막으로 상호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이제 대법원의 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결 내용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된 판례입니다. 일본 제2리그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국내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같이 살던 조그만 아파트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요. 일본 제2리그에서 번 돈을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만 한 형태입니다. 자, 이 경우 1단계에 의해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봤고요. 일본에서 183일 이상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거주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중 거주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조세 조약에 의해서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째, 항구적 주거지. 한국에 집이 있고 일본에도 J리그 프로구단에서 제공한 숙소 같은 게 있겠죠. 항구적 주거지는 양쪽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2단계,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냐? 이걸 판단했을 때 대법원은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원고를 한국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지만 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주의에 따라 원고는 일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되므로 일본이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주기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거주자 판단을 할 때 1단계 한국 세법에 의해서 거주자가 해당이 되느냐, 자 2단계 해외 국가에서도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자 3단계 국내도 거주자 해외도 거주자가 된다면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서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